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신광호입니다. 제가 오늘 할 강좌는 오운유학기학의 기초.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한의학의 발달 심리학으로 주장합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운육기학 하면은 그거 뭐 맞나? 상당히 의심스러워하죠. 일반인들이 조금 이게 오운육기학 사주 추명하고 혼돈을 해가지고 그 사주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 오운육기학은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심리학이에요. 뭐 어디에 가까운 심리학이냐? 발달 심리학. 또 날씨 변화에 의해서 사람의 심리가 변한다라 가지고 기상 심리학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날씨가 변화하면요 마음이 바뀝니다. 갈대처럼 바뀌어요. 바람 불거나 아니면 뭐 비가 올 것 같구나 뭐 이러면 사람 마음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태어날 때 어떤 그런 환경들이 그 사람의 평생 지배하고 있는 이제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격이라는 게 있고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배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연결시키지 않다 보니까 이게 오운육기학이 어디에 써먹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파악하고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무슨 뭐 오장육부에 뭐 삼음삼량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뭐 이렇게 강제로 갖다가 붙여버리니까 답이 없죠. 제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 원만한 우주, 사람이라는 건 소우주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그 우주가 아주 작죠. 그리고 우주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성질, 특정한 성격, 특정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이것을 점점 우주로 닮아가는, 죽을 때 가까이 되게 되면 정말 우주와 비슷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걸 저는 뭐라 하느냐, 진화라고 합니다. 이 진화시키는 것의 원동력, 이게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오운육기학이다. 오운육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자연의 기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요소다 이겁니다. 오운이라는 것과 육기라는 것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작용하는 것에서 마치 우리나라의 경도와 이도,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경도와 이도로 구분하듯이 마음의 지도 중에는 오운이 작용하는 영역이 있고요. 육기가 작용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자, 오운육기에서 이제 육기를 생각해 보자. 육기라는 건 뭐야? 오운까지는 우리가 방해에 따라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운이라고 보면은 이 육기라는 것은 6가지의 날씨 현상이에요. 그것을 삼음삼량이라고 표현을 하죠. 태양, 월음, 소음, 태음, 소양, 양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의 음과 세 개의 양이 있어서 삼음삼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 몸에서는 육경이라 그래가지고 12경맥에 분석하는 그러한 명칭으로까지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육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12경맥 오장육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육기 중에서 태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태양 한수 그렇게 보거든요. 태양 한수. 근데 이 날씨라고 제가 분명히 했잖아요. 태양 한수가 작용하는 날씨는 뭐지라는 거예요. 눈, 비 오는 거예요. 비 오는 날씨. 비 오는 날씨. 눈 오는 날씨. 이걸 뭘 생각해요? 추운 날씨. 추위가 있으면 이게 태양 한수의 기운이 작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태양 한수의 기운이 있으면 이게 눈, 비가 오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잘 안 움직여요. 자기 있는 위치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누군가가 뭐가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도 난 오늘은 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래. 이게 이제 태양의 기운입니다. 태양의 기운은 마치 이런 거예요. 체력시키는 겁니다. 너 움직이지 마. 자연이 태양의 기운을 내렸다는 건 오늘 움직이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령을 붙여가지고 통솔하는 것 같죠. 태양의 기운이 딱 왔어는 차렷 타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뭐 은행도 갔다 와야 되고 밭에 나가서 채소도 갖고 와야 되고 이러는데 안 하고 집에서 비 피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한의원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유비무환이라고 해가지고 비 오는 날은 환자도 안 와요. 그죠? 아파도 비 안 온 날 가서 치료해. 이런 마음을 내는 게 이 태양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기운이라는 것이 꼭 추워야지만 나타나는 거냐? 그렇잖아요. 뭐 여름에도 비가 와도 나타나는 겁니다.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눈이 와도 꼭 그렇다는 거예요. 사고 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태양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런 태양의 기운이 작용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죠? 차렷하게 잘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통솔을 잘해요. 리더십이 강하고 그런 마음을 잘 쓴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잘 수집해내는 사람들이에요. 통찰력도 강하고 그 명령을 내리기를 좋아하고 이 태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리더십입니다. 누군가 너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하면 되게 싫어요. 왜 시키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말을 안 듣습니다. 본인이 내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거야. 난 이렇게 했을 때 남들이 그 말에 그래 제 말이 좀 들어볼 만한데 따라가 봐야지 라는 그 태도를 보면서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서부터 그 사람들의 리더십이 기운들을 자기가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육기기운에서 거름의 기운을 보시죠. 이 거름은요, 그냥 바람이 잘 부는 기운이 된 거예요. 즉, 바람에서 이 토네이도처럼 이렇게 그냥 용오름처럼 막 올라가는 그런 바람뿐만 아니라 어느 한 방향으로 강하게 태풍이 불어나간다든가 이런 그런 바람이 분다는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날씨에 사람 어떻게 되지? 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는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바람이 불게 되면은 우선 갈대와 같이 마음이 흔들거립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그죠?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그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죠? 여기서 피해가 이 바람에 의한 피해를 나는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까? 나는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나는 이거 왜 햇손질 하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해가지고 저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내가 어떻게 막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를 하면 기술적 능력이에요.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기술적 능력. 그리고 나아가서는 좀 더 피해가 예측되는 것을 어떻게 돼? 기획이라든가 계획을 해가지고요. 나가요. 그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리가 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겁니다. 찾아내고. 아니면 내가 없으면 옆에 사람을 동원해가지고요. 막으려 되죠. 토네이도 오는데 유리창 나가는데 유리창 안 깨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기술을 쓰는 게 제일 싸게 먹히면서 유리창 안 깨지게 하지? 이런 걸 찾아내잖아요. 사람의 심리 거기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름의 기운이 그러니까 거름이 멀뚱멀뚱 그냥 거름의 기운이 왔나 보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거름의 기운이 아니에요. 거름의 기운은 이게 오니까 여기에서 나의 피해는 뭐지? 그리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찾아나가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들, 능력들이 발휘되는 게 이 바로 거름의 기운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보면은 이 거름 기운이 왔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바뀌지? 심리적으로 가능하죠. 그런 거를 읽어보라는 겁니다. 자, 소음은 말이에요. 소음 군화라 그랬어요. 군화인데 군화라는 임금의 불이라고 이렇게 해서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육기에서의 소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안개가 낀 날씨예요. 시야가 뿌여가지고요 앞이 잘 안 보여. 소음이죠, 이 소음. 그리고 또 이 황사. 이거 황사인데 아주 뿌옇잖아요. 시야가 100m, 1km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가 잔뜩 낀 날씨. 이런 날씨가 됐을 때 사람 마음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앞에 안개가 쫙 끼어가지고요 한 30m도 안 보여. 어떻게 할까요? 막 밟을까요? 그러다가 앞에 갑자기 차가 나타나면 그냥 받아버리겠죠, 그죠? 조심조심 갑니다. 저 앞에 혹시 누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조심조심. 그래서 사람이 조심스러워져요. 그리고 소심해요. 그리고 예측을 많이 해요. 저 앞에 뭐가 있을 거야. 여기쯤이 뭐가 나올 거야. 그 어떤 예측하는 심. 결국 계산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다음에 뭐가 나오지? 이렇게. 왜? 자기 눈을 못 믿잖아요. 앞이 시야가 가렸으니까. 그랬을 때 이런 작용하는 기운들. 이게 이제 소음이라는 기운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들들 끓어요. 왜? 저거 정말 답답하거든요. 앞이 안 보이는데. 근데 나는 뭔가를 해야 돼. 사고 안 치고. 이게 소음이라는 기운이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소음의 기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조심스럽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예측을 잘하고 그리고 계산을 잘해가지고 꼼꼼하게 따져보죠. 혹시 내가 피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내고 거기에서도 정보를 그것을
불식시키한 정보들을 자꾸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죠. 이게 소음이 심리예요. 이 태음이라는 것은요, 태음, 음이 무진장 많은 날씨야. 음이 무진장 날씨인데 음이 무진장 많은 날씨는 뭐겠어요? 구름 낀 날씨예요. 이렇게 구름이 잔뜩 꼈잖아요. 그죠? 잔뜩 껴가지고 우중충해고 비가 내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먼 길 내다보게 되면 뿌옇죠. 물론 소음하고 혼돈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소음과 달라요. 왜냐하면 시야가 그래도 산 실루엣이라는 게 다 보여요. 산 능선은 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는데 흐렸어요. 뭐냐, 습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습기가 많은 날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축축하고 뭔가 사람이 쭉 가라앉죠. 이런 날씨에 사람들은 어떨까요? 무거워지죠. 그게 어떻게 돼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태음의 기운이 작용할 때는요, 내가 뭔가 일을 저지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생각, 저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날씨가 흐렸는데 내가 오늘 학교 가야 돼. 근데 야, 이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지? 우산 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요? 몸이 굼뜨죠. 행동보다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게을러. 되게 차분하죠. 되게 이거 따질 거 따지고,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거. 논리적으로 잘 따지는 사람들. 이 태음의 기운은 그런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정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결정을 잘 안 내려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 그게 태음의 기운입니다. 자, 소양은 말이에요. 이 소양이라는 기운은 그 육기 중에서요, 가장 뜨거운 기운이에요. 상화의 기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보통 한 6월에서 7월 사이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요때의 기운이 보면은 쨍쨍해가 납니다. 쨍쨍해가 나요. 그러면서 어때요? 무더워요. 그런데 비는 안 와. 그러면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농경사회에서 봤을 때 모내기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벼들이 막 자라요. 날씨가 온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온도가 보통 한 30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일하기 되게 싫어하죠. 그죠? 아마 6월달 경우 모내기하고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시골 같은 데서는요, 철력을 잘 나갑니다. 왜 그러냐? 뭔가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사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그래서 서로 상자라서 상화라 그랬나 봐. 이게 서로 상자예요. 상화인데 서로 뭔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불을 붙이자 이거죠. 뭐 축제를 밝히자 뭐 이런 뜻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사교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기운, 이게 바로 소양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생각 이런 거를 잘 읽기도 하고, 저 사람이 뭘 좋아하지, 뭐 할 때 제게 웃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력도 강하고, 또 자기 표현도 좀 잘하죠. 말하는 능력도 좋아지고, 우스갯소리 잘하고 실없는 소리 잘하는 사람들, 소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상하게 뭐 소양, 상화가 강해가지고 뭐 양기가 강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심리적으로 보면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 물론 양기가 입으로 간 건 맞아요. 그래서 말을 잘합니다. 양명의 기운은 가을의 날씨라고 보시면 돼요. 추수할 때쯤에 청명하잖아요. 아주 맑고 깨끗해요. 그냥 멀리 산이 아주 그냥 미세먼지 같은 게 안 보여가지고 산이 다 보이잖아. 가까운 데 있는 것처럼. 이게 양명의 기운입니다. 맑고 깨끗한 날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요, 농부들이 들판에 나가게 되면 자기가 이 재배해놨던 곡식들이 쫙 익어나갔잖아요. 그걸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청소해야죠. 그래서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를 하는데 뭘 잘하죠? 맑고 깨끗한 이거 가치 있는 걸 청구합니다. 가치. 어떤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죠?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신념이 강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나 거기 올인,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해야지만 그때 걷어들이지 않으면요, 그러면 나중에 비 와가지고 싹 추수 망치거든요. 그러면 1년 농사 꽝이잖아요. 즉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주는 감이 아주 빠른 사람들이 양명의 기운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all or nothing, 올인 아니면 아시 안 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저 들판에 흉년이 좀 들어가지고 대충 복식들이 반쯤 미치미치 죽어가고 있어. 수확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죠? 매스컴에 보면 그런 거 있죠. 가을 돼가지고 갈아엎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양명의 기운이 작용하는 거예요. 양명의 기운이라는 거는 그렇게 아주 쿨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땐 포기하고 할 때는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야. 이게 이제 양명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심리 작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맑고 건조하고 깨끗한 날씨. 그러니까 양명의 기운이 강한 지역이 어디죠? 사막이죠, 사막. 그렇죠? 이 사막에서 나오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대부분 이래요. 맑고 깨끗한 어떤. 그래서 보통 알라신 애잖아요. 알라신 애는 신은 아니다 이거죠. 다 거부하고 이런 식의 좀 터프한 기분들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런 식의 심리를 일으키는 게 그냥 이 양명의 기운을 이해하고 보면 그럴 수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오운육기에 대한 것에 대한 이것이 어떻게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에 영향을 미칠 때 어디에 영향을 미치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봤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심리예요, 심리. 심리는 마음이죠, 마음. 즉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내가 어떤 기운을 만났을 때, 내가 목이라는 기운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더라. 내가 태양이라는 기운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더라. 네, 이걸 연구하는 게요, 오운육기 학입니다. 근데 오운육기 학이 교과서식을 해석을 해가지고요, 날씨 변화만이 나를 바꾸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한의사들이 제일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왜 교과서식으로 해석을 하면 왜 안 맞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운육기하고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라 그건 교과서예요. 전체를 본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오운육기라는 이런 기운들이 꼭 날씨 변화하고 어떤 방향에서 오는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엄마 아빠도 있고요. 내 친구도 있고요. 다 오운육기로 분석이 가능해요. 그럼 그 사람의 기운이 작용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바뀌지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해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학문을 만나서 내가 어떤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 내가 대한민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뀌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영향들을 다 계산을 놓고 보면은요 맞게 돼 있는데 이런 걸 계산을 안 하고 유일하게 날씨 변화하고 매년 변화하고 있는 천간 지지만 보고 해석해서 틀리니 맞느냐 하는 거는요 정말 교과서만 보고 이 자연을 이해하겠다는 미련한 방법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좀 더 살아있는 학문은 내 주변에서 나한테 작용하고 있는 모든 오운육기 학적인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분석을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반응을 해서 내가 그 반응한 경험을 가지고 내가 점점 우두를 닮아가면서 커지는 겁니다. 원만해지면서 커지는 거. 그런 나를 발견하는, 나를 관찰하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진화시키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은 오운육기학에서 정말 이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곧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힐링코드.kr 그것이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아예 너무 복잡해서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서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유익했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